오늘 리뷰는 로보톤 이프리트 카이 버전 아니메 건담 외전이 이제 블루 데스티니에 등장한 이프리트 카이입니다. 로보톤으로 발매가 되면서 이펙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가격대가 2023년 12월 23일에 발매했거든요. 근데 진짜 로보톤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라고 느낀 게 이게 9,000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라는 느낌? 뭐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건 괜찮기는 한데 말이죠. 자, 아무튼간에 오픈해보도록 합시다. 오픈 딱 하면은 나와 너 어느 쪽이 진정으로 이그잼에 선택받은 기사인가 승패를 가려보자. 그 명대사가 길게 옆에 라인에 적혀있는 게 특징이고, 열어보면은 이제 매뉴얼과 함께 이프리트 카이의 뭐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버전 아니메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이펙트잖아요. 부스터 이펙트 같은 경우도 뭐 붉은색이랑 파란 색깔 두 종류가 들어갔다던가, 모노아이가 빛나는 이펙트, 그리고 이그잼 특유의 아우라 이펙트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역시 뭔가 9,000엔 구성치고는 좀 심심하네 라는 느낌도 있죠. 정말 이펙트의 퀄리티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냥 개수로 따졌을 때 뭔가 물음표?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열어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파츠들과 함께 이펙트가 사실상 전부죠. 뭐 이프리트 카이가 사격무장이 뭐 손에 드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조촐해 보이긴 합니다. 그쵸?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교체용 손들. 기본적으로 무장손 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쥔 주먹손 가지고 있지만은, 무장손, 라이플손, 편손 2종 해가지고 4종의 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총 5종의 손을 가지고 있죠. 손등에 파란색도 잘 들어가 있고, 편손의 손 모양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플손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프리트가 손에 쥐는 사격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플손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대표무장 히트 사벨. 이프리트 카이가 유일하게 손에 쥐는 무장입니다. 근접 무장이죠. 히트 사벨답게 이제 요 발열 느낌을 메탈릭 골드로 도색을 해놨네요. 날 부분 아주 구분 잘 돼서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드 부분에는 빨간 색깔의 파츠 분할이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 끝부분에 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동력선의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날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도색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히트삽의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수납 조인트 자체는 칼날을 여기다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대로 날 부분부터 해서 탁 하면은 걸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가만 보면 이 커버 안쪽에 LR이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써 있죠, LR. 그러니까 요거는 허리에 장착할 때, 허리에 끼울 때는 이 커버 파츠를 사용을 해서 이제 좌측 우측을 구분하고요. 백팩에 끼울 때는 이 커버 파츠 제거하고 백팩에 조인트를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이펙트, 일반 형태의 부스터 이펙트.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버전 아니메에 들어가던 부스터 이펙트죠. 근데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 색깔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그잼용 부스터 이펙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그잼 특유의 아우라 이펙트입니다. 백팩에 장착을 해서 그 등 뒤에서 약간의 아우라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표현을 해주죠. 좌우가 있습니다. 모양이 좌우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구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펙트 디테일 자체는 꾸물꾸물 뭔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펙트 자체의 퀄리티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그잼 이펙트입니다. 모노아이 이펙트인데 눈을 번쩍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모노아이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프리트 카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진한 블루 컬러에다가 어깨도 진한 레드로 되어 있어요. 뭔가 이제 좀 가벼워 보이는 컬러가 아니라 좀 무겁게 진한 느낌으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적당한 그런 느낌인데, 역시 버전 아니메답게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지금 뭔가 너무 정직한 차렷 자세잖아요.
카메라 각도를 살짝 바꿔서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설정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외장에 있는 파란색과 어깨에 붉은색 이 부분도 솔직히 설정화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요 프로포션이랑 그리고 자세 잡히는 거 잘 보면은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라인이 살짝 정강이쯤에서 한번 쑥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라인이 들어가서 나오는 이 부분도 설정화 고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화를 진짜 빼다 박았다. 역시 버전 아니메다 라는 느낌이 세게 옵니다. 그렇게 설정화를 빼다 박은 듯한 느낌인데 이제 뭐 어디 프로포션이나 어디 뭐 좀 별로인 느낌은 딱히 찾아보기 힘든 잘 나왔다. 조형 역시 버전 아니메스럽다. 좋네. 잘 나왔네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프리트 특유의 머리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뒤로 기다랗게 길쭉하게 뻗은 이 뒤통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형, 끝부분은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곡선이나 이런 라인도 패널 라인도 살짝 들어가면서 디테일도 조금 있는 형태로 조형이 잘 됐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밸런스 있게 적당한 형태고요. 모노아이는 도색 처리되어 있고 동력선도 잘 되어 있고 어두운 컬러인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뒤통수로 가면은 요 특유의 디테일들도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요 콕피트 주변의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좀 패널 라인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도 하고 덕트도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해서 파츠 분할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흉부에도 보면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패널 라인들과 함께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허리부터 해서 동력선이 등으로 쭉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백팩으로 갔을 때는 이제 버니어 형태의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들이 이것저것 뚫려 있잖아요. 다 이제 그 부스터 이펙트 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펙트가 많다면은 전신에 있는 요 버니어에다가 다 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깨 진한 붉은색의 컬러링으로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외장에 있는 이 파란색들과 이 빨간색, 붉은색 부분들은 이제 일반 사출이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사출만으로 딱 요 정도 느낌이라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얘가 9,000엔이라는 거 빼고 그리고 어깨 바깥쪽으로는 파란색의 파츠가 또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요 그레네이드 런처 이제 팔에 있는 그레네이드 런처 부분도 안에 있는 요 파츠는 도색 파츠 겉에 커버는 일반 파란색 형태로 해서 진한 그 파란색의 외장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손 같은 경우는 기본 장착으로는 일반 무장손 되어 있습니다. 골반 부분에도 요 안쪽에 있는 검은색 요 흉부 덕트도 그런데 검은색은 도색이고 빨간색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스커트 자체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것들 좀 볼 수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아까 봤었던 거 히트 사벨의 수납 조인트를 여기다가 요 글자가 요 앞으로 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커버가 이 스커트 모양에 딱 맞게 해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히트 사벨 그대로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조인트 자체도 회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다가 히트 사벨 장착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가도 이제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약간 이렇게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는 부분 패널 라인 살짝쿵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다리에 전체적으로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이 흰 색깔 테두리 부분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주황색 부분들 도색 처리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종아리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미사일 포드죠. 미사일 포드도 뒤쪽이랑 해서 디테일들, 색상들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 포드 제거하는 게 가능하고요. 다리를 보더라도 이 굴곡이라든가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 잘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 흰 색깔 발목 커버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발등에도 빨간 색깔 분할되어 있다든가 요 다리 쪽으로 와도 이 부스터 이펙트 낄만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죠. 물론 발바닥에도 있다는 거, 발바닥 디테일도 괜찮게 나왔고요. 발 두께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히트 사벨을 백팩에 장착할 때는 요 수납 조인트에 커버를 벗기고 백팩에다가 조인트를 끼면 됩니다. 이렇게 껴준 다음에 히트 사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착 딱 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백팩에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동 여러모로 좀 충격적입니다. 특히나 이 목 부분이 좀 많이 놀라운데, 원래라면은 디자인상 뒤통수도 길고 공간이 많지 않아서 머리 많이 못 움직이거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돌려보려고 그래도 뭔가 뭐 걸려. 그나마 좀 돌아가려면은 이제 뒤통수를 살짝 이렇게 들면 좀 돌아간다. 근데 역시 버전 아니네. 그대로 뒤통수를 계속 들면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올라오고요. 쭉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미 많이 올라왔네. 근데 앞으로 가서 앞쪽을 들면 안에 숨겨져 있던 프레임이 쫙 올라옵니다. 갑자기 목이 엄청 길어진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고개를 드는 액션이나 숙이는 부분도 이제 아주 크게 해준다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죠. 뒤통수가 거의 수직으로 섰죠.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놀라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살짝 뺀 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목 부분에서 좀 놀랍습니다, 좀. 그리고 모노아이 가동도 가능한데, 모노아이 가동을 시키려면은 이 정수리 파츠, 이 커버 파츠에 손톱 밀어 넣는 부분이 좌우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손톱을 슬쩍 밀어 넣어서 컵을 열면은 이렇게 모노아이를 돌릴 수 있는 레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아이를 돌려주는데, 이게 축관절이 아니더라고요. 볼관절이에요. 높낮이 조절도 조금씩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모노아이를 좀 더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 조작할 때는 블레이드 안테나를 빼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자체는 의외로 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깨가 앞으로 뽑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흉부에서 가능합니다. 어깨 안쪽에 있는 관절보다는 이렇게 살짝살짝 외장이 가동하는 게 보이는데, 뭐 크게 가동한다는 느낌은 아니죠. 엄청 가동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어깨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게 아니라도 팔 자체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제 크게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어깨 외장 자체도 이 스파이크도 이제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유연하게 가동은 하는데, 막 크게 옆으로 제껴진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팔 앞뒤로 들고 내리는 거 정도는 편하게 가능하고요. 팔 회전 존재하고요. 팔꿈치 단일 관절인 듯 하박 회전으로 하나 더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팔꿈치. 그래서 이 하박 가동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게, 이 상태에서 그레네이드 런처가 바깥을 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안으로 굽혀주면은 훨씬 더 실루엣이나 이런 게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허리도 이 상태면은 이 상태라는 뭐 충분히 많이 움직이네. 허리 회전하는 거 뭐 크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뽑아준 다음에 움직이면은 흉부가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로 또 이제 크게 가동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관절을 빼는 방식을 써가지고 가동 영역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고관절, 당연하지만 이제 스커트는 크게 가동을 하겠죠. 뭐 이렇게 불편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관절에 볼관절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축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축이 쫙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쪽에 있던 축이 쫙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 공간 자체를 확보를 해주고요. 크게 들어지고 뭐 크게 옆으로도 들어지고, 당연하지만 뭐 허벅지 회전 이 상태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무릎도 이중 관절 이렇게 크게 굽혀집니다. 90도 이상 굽혀지긴 하는데 막 무릎 연동도 있거든요. 가만 보면 무릎 연동도 있어요. 가만 보면 살짝 이렇게 막 눕혀지기도 하는데, 이제 종아리 디자인 특성상 이 이상은 조금 힘든 형태더라고요. 좀만 더 굽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들에 비하면 뭔가 아쉬운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이 와중에 발목 가동은 또 기똥차입니다. 이 상태면은 뭐 회전, 뭐 들고 숙이고 뭐 별거 없는데 발가락 가동 정도? 근데 당연하지만 아까 허리까지도 관절을 뽑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을 쫙 뽑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발의 볼관절, 발목의 볼관절, 그 안쪽에 접혀져 있는 축관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면은 뭐 발을 굽히는 부분도 아주 크게 해줄 수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발목 크게 가동했고, 뻗는 부분도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중 볼관절이기도 하니까 뻗는 부분도 좀 더 크게 해준다거나, 안으로 꺾는 부분도 좀 더 많이 굽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돌려주고 꺾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 가동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죠. 거기다가 잠깐 이야기를 안 했는데 허리 숙이는 게 놀라워가지고 흉부 스윙도 가능합니다. 좌우로. 뭐 근데 폭이 크진 않더라고요.
자, 이번엔 백팩에다가 히트사벨 장착하고 그리고 스탠딩 한번 해봤는데 아까 세웠던 게 설정화 느낌이라면 이번에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좀 더 어깨를 올리고 다리도 좀 더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포즈 취해봤어요. 허리도 좀 숙여주고. 근데 요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사실 이프리트 카이 자체가 원래 좀 카리스마 있는 기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각도 주고 포즈 취하는 게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먼저 히트사벨을 한 손만 들고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쪽만 들고 자세를 낮춘 느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고로 이프리트는 이렇게 돌진하는 액션이 이게 메인이지 않나 아무래도. 일단은 이그잼을 켜지 않은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스터 이펙트도 파란색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뭐 요런 상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팔에 있는 그레네이드를 발사할 때 포즈. 참고로 이 팔에 있는 그레네이드도 혹시 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커버를 빼고 안에 있는 파츠를 빼고 덮어주면은 약간 이제 사용 후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리에 있는 미사일도 발사하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요런 느낌의 구도도 나쁘진 않죠? 그럼 이제 이그잼 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펙트 장착은 간단한데 백팩에 있던 히트사벨 수납 조인트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끼면 됩니다. 이펙트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는데 어깨를 감싸는 느낌으로 해서 해주면 되고요. 양쪽에 이펙트를 다 꼈으면은 앞으로 가서 아까 모노아이 잠깐 회전시켰잖아요. 그 부분을 쓸 거예요. 이때 블레이드 안테나 빼놓으면 좋고요. 자, 커버를 열고 요 모노아이를 180도 돌려주면은 여기에 이제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모노아이 이펙트 위치에 맞게 껴주면 이그잼 발동! 강렬한 이펙트. 이펙트 모양은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펙트 장착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마치 등 뒤에서 아우라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깨 위쪽으로 그 이그잼 특유의 컬러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그 붉은색의 그 아우라. 그러면서도 이제 부스터 이펙트가 붉은색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좀 더 강렬해졌죠. 이렇게 부스터 이펙트까지 장착하면은 굉장하죠. 그리고 나오는 님버스 슈타젠의 한마디. 私とお前どちらが真にエグザムに認められし騎士か勝負だ。나 또 머승이 있네 또. 이게 이게 분명 처음에 박스 까고 하면서 아니 9,000엔에 이게 다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포즈 잡다 보면 또 뽕이 찬다. 그리고 칼을 크로스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히트사벨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적에게 돌진하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빠르게 파고드는 이그잼의 기동력을 살리는 이런 느낌의 포즈도 꽤 괜찮은 포즈다. 잘 어울리는 포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버전 아니메 시리즈의 이프리트 카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프리트 카이 자체가 이게 블루 데스티니 이 이프리트라고 하는 기체 계통에서는 인기 기체다 보니까 발매된 것까진 좋은데 역시 부담스러운 건 가격인 것 같아요. 뭔가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9,000엔? 센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역시 그래도 버전 아니메 만족도는 높다. 포즈 잡거나 했을 때 특히나 저는 처음에 그냥 가만히 세워놨을 때 그 설정화 같은 느낌이 정말 누가 봐도 버전 아니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포즈 잡을 때는 관절 자체 가동 영역은 넓으니까 포즈가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또 알게 모르게 또 매력적인데 또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만지다 보면 가격이 또 잊혀져. 막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근데 정작 이게 사기까지가 좀 부담된다. 아무튼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쉐.